화내면서 나가버렸어요. 그게 진짜야? 화낼 사람이 누군데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형님, 저 어떡해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이혼하라고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차마 그 말을 제가 어찌 하겠어요. 동서도 이혼까지는 생각이 없으니 저한테 와서 하소연하는 것일 테고 참 마음이 복잡했어요. 우는 동서를 달래고 도련님 만나 얘기해보겠다고 하고는 돌려보냈는데 그날 밤에 동서가 119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갔어요. 갑자기 하혈을 해서 급히 이송을 했다더라고요. 자다가 연락을 받아 급히 가봤더니 동서가 유산을 한 거였어요. 생긴지도 모르던 아이가 떨어졌으니 얼마나 낙담을 하던지. 넋놓고 하얀 벽만 쳐다보며 링거를 맞고 있는 동서가 너무 가여웠어요. 그러다 뒤늦게 나타난 도련님을 보자마자 등짝을 때리면서 혼을 냈죠. 도련님, 대체 뭐하고 다니는 거예요? 동서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애가 떨어져! 형수 그만 때려요. 아파. 애 떨어진 게 제 잘못이에요? 지가 몸 간수 못해서 그렇지. 으이그 그게 말이야? 정말 도련님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결혼했으면 동서를 잘 챙겨야지. 너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재수씨를 볼 수가 없어 내가. 형도 왔어? 야, 온 식구 다 불렀냐? 야라니. 동서한테 야가 뭐예요? 이럴 거면 이혼해요. 이혼해. 위자료 두둑히 주고. 위자료 줄 돈이 어딨어요. 이혼 안 해요. 그럼 제대로 남편 노릇 하던가. 이게 뭐예요? 당장 동서한테 가서 사과해요 얼른. 제가 정색을 하고 화를 내니 그때서야 쭈뼛거리며 동서에게 다가가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 속상함이 사과 한마디로 풀릴까마는 그거라도 시켜야 잘못한 줄 알겠다 싶었어요. 동서는 도련님을 쳐다보지도 않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보고 있는데 얼마나 속이 상하던지 저라도 이 부부에게 계속 관심을 가져야겠다 싶었어요. 그 일이 있고도 동서의 결혼 생활은 평탄하지 않았어요. 생활비를 갖다 주지 않아서 급한 대로 형제들 집 돌아다니며 돈을 꾸러 다니기도 하고 동서가 일을 해서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했어요. 맘 같아선 이혼하고 동서 살 길 찾아가라 하고 싶은데 이 와중에도 이혼이라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는 걸 보니 그걸 바라지 않는 것 같아 더 마음이 아팠죠. 서방 잘못 만나 소갈이하는 동서 저라도 챙기며 품어주려고 했어요. 그거라도 해줘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요. 한동안 동서는 정말 힘들어했어요. 유산하고 몸조리도 제대로 못했는지 여기저기 아픈 곳도 있었고요. 제가 챙겨준다고 해도 저 역시 가정을 돌봐야 하니 늘 곁에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언젠가 사단이 나지 싶은 생각을 하는데 동서가 어느 날 토스트 가게를 하나 오픈한다고 했어요. 토스트? 동서가 직접? 네, 평소에 자주 가던 가게인데 주인 할머니가 이제 힘들다고 못하신대요. 저더러 인수하라고. 그래? 장사 처음 하는 건데 하겠어? 동서야 사람 성실한 거 내가 알아서 잘하지 싶긴 한데 인수하는데 얼마 들어? 싸게 주신대요. 우선 집 담보로 대출을 내서 해볼까 싶어요. 수중에 돈도 없고. 장사하는데 미천이 당연히 들지. 그래도 시작해봐. 나도 도와줄게. 네 형님. 힘든 상황일 텐데 내색 없이 열심히 살려고 하는 동서가 얼마나 기특하던지. 이 가게를 인수해서 살림이 일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에 뭐라도 도와주고 싶었어요. 저희 집도 빠듯했지만 있는 돈 없는 돈 싹싹 긁어서 돈도 해주고 오픈 준비하는 걸 수시로 가서 도와줬어요. 워낙에 성실하고 손재주도 있는 동서라 오픈 준비는 무리 없이 진행이 됐고 도련님 도움 없이 일을 잘 마무리를 했죠. 여전히 막내 도련님은 밖으로 돌고 있었지만 신경 쓸 곳이 생겨서 그런지 동서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유산을 한 이후로 임신 소식도 없었고 도련님은 밖으로만 도니 어쩌면 낙이 없었겠다 싶기도 했죠.
그 외로움을 모두 가게와 손님들에게 퍼부으며 살았는데 손님들이야 음식 맛도 좋고 사장님이 친절하니 좋다 여기겠지만 제 눈에는 살려고 몸부림치는 걸로 보였어요. 왜 너무 슬프고 속상하면 웃음이 나는 것처럼 동서도 그런 것 같아 보였죠. 그런 정성이 사람들 눈에도 보였던지 장사는 점점 손님이 늘었어요. 제가 가서 도와주는 걸로는 부족할 정도여서 직원도 뽑게 됐고요. 동서의 얼굴도 점점 밝아지더군요. 바빠서 살은 자꾸 빠졌지만 그 어느 때보다 표정은 밝았어요. 동서에게 운이 들어오고 있었던 것 같았죠. 점점 장사가 잘 되더니 어떤 손님의 블로그에 가게 소개가 됐는데 덕분인지 말 그대로 대박이 나고 말았어요. 전국에 있는 손님들이 와서 먹고 갈 정도로 유명해졌고 그 작은 토스트 가게에 직원만 5명이나 됐어요. 찾아주시는 손님들 너무 기다린다며 동서가 마진 생각하지 않고 직원을 더 뽑았거든요. 덕분인지 오는 손님마다 맛있다고 난리였어요. 그러자 이번엔 체인점 문의까지 들어오게 됐죠. 동서, 이게 웬일이야. 너무 잘 됐다. 너무 잘 됐어. 모두 형님 덕분이에요. 제가 가게 할 수 있었던 건 전부 형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뭘 했다고. 동서가 애써서 이렇게 된 거지. 동서 이제 팔자 펴도 되겠다. 정말 잘 됐어. 왜 울고 그래? 응? 그냥요. 평생 부모 복 남편 복 없이 살 줄 알았는데 이런 날도 오네요, 형님. 제가 형님 복은 있어서 이렇게 운이 폈어요. 이제 행복해질 일만 남았어. 돈이 있잖아? 도련님 알아서 설설 길 거야. 두고 봐. 이제는 그 사람 오던지 말던지 신경 안 쓰여요. 저는 이대로도 좋아요.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던 동서가 잘 돼서 얼마나 기쁘던지요. 이제는 웃으면서 사람답게 살겠다 싶었어요. 분명 도련님도 집으로 돌아올 것 같았고요. 아니나 다를까 도련님은 집에 들어왔고 가게에 출근도 하게 됐어요. 마냥 놀기만 하고 돈만 뺏어가면 어쩌나 걱정을 했는데 그러지 않고 가게 일을 돕더라고요. 둘이 같이 가게에 서 있는데 얼마나 보기 좋던지. 별 수 없이 저도 시댁 사람인지 두 사람 같이 있는 게 너무 보기 좋았어요. 그렇게 체인점이 계속 늘어나면서 동서는 더 이상 가게에 붙어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점주들 미팅도 해야 하고 재료 수급 때문에 질 좋고 값싼 재료들 찾아다니며 미팅도 해야 했어요. 그래서 동서는 저에게 본점 가게 점장을 해달라고 하더군요. 일에 관련된 모든 비법들을 저에게 다 전수해줬고 본점 가게 마진은 제가 가져갈 수 있게 해줬어요. 너무 과한 것 같아 거절했지만 동서는 하나도 아깝지 않다며 챙겨주더군요. 제가 해준 것도 없는데 그 작은 호의도 고마워하며 은혜를 갚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동서가. 저도 평생 전업주부만 하다가 가게를 맡아 하면서 욕심이 생겼어요. 마침 애들 대학 자금도 필요했기에 타이밍이 너무 좋았죠. 이렇게까지 마음 써주는 동서가 너무 고마웠어요. 밀려드는 손님을 응대하기 위해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동서가 찾아왔어요. 동서, 얼굴이 왜 그래? 무슨 걱정 있어? 아니에요, 형님. 매출 좋던데요. 지난달보다 더 늘었어요. 동서가 잘 알려줘서 배운 대로 하고 있어.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잘하고 계세요. 아, 형님, 저 바람 좀 쐬고 올게요. 바람? 네, 요즘 좀 피곤하기도 하고 머리도 식힐 겸요. 바다 보고 오려고요. 그래, 쉬긴 좀 쉬어야지. 너무 달리기만 했어. 네, 그럼 다녀올게요. 운전 조심해. 무슨 근심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말을 하지 않아 모르겠더군요. 좀 더 캐물어 볼까 하다가 가게가 바쁜 바람에 타이밍을 놓쳤고 밀려드는 손님 응대에 정신없이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저녁에 도련님에게 전화가 왔죠. 형수, 이 사람 사라졌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사라지다니.
바람 쐬러 간다고 했는데 신고 전화가 와서 와보니까 사람은 없고 유서가 있어요. 네? 유서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걱정거리가 있어는 보였지만 죽고 싶어하는 사람은 전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유서가 발견되고 해변가에서 신발이 발견됐다는 소리에 그저 너무 놀랍기만 했어요. 그날 가게 문을 닫고 현장으로 바로 갔죠. 칠흑같이 캄캄한 밤바다에서 뭘 찾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뭐라도 찾겠지 싶어 갔죠.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그저 지금의 삶이 너무 버겁다는 유서와 동서 것이 분명한 신발만 덜렁 남아있을 뿐이었어요. 경찰도 정황상 자살이라고 했어요. 유서가 있기에 더욱 명백하다며 사망 처리를 할 건지 실종 처리를 할 건지 유가족들이 선택하라고 했어요. 도련님과 저는 믿을 수 없는 끔찍한 일 앞에 슬픔을 겨눌 수가 없었어요. 도련님 자신 때문에 동서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고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도련님은 사망 처리를 하기로 했고 동서를 보내주기로 했어요. 시신도 없이 장례식이 치러졌고 도련님은 또 한 번 슬픔에 목 놓아 울었죠. 그렇게 사람을 고생시키더니 결국 이렇게 떠나보내고 도련님이 너무 미웠어요. 동서 인생이 너무 팍팍해서 불쌍하기만 했고요. 하지만 이제 저 세상으로 갔으니 편하게 지내기를 바라며 좋은 곳에 가도록 기도를 해줬죠. 장례가 끝나고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여전히 장사는 잘 됐고 동서의 부고 소식에 성실한 사장님을 위로하는 단골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어요. 사망 소식에 매출이 떨어질 법도 했지만 오히려 더 장사가 잘 되더군요. 이 모든 게 동서의 진정성과 노력 덕분이구나 싶어 또 한 번 감동을 했어요. 죽고 나서도 이렇게 여운을 주는 사람이라니 더 오래 살고 가지.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고요. 시간이 흘러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도 여전히 동서의 일은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게 6개월 정도 지났을까 도련님이 여자를 하나 데리고 집으로 왔죠. 형수, 저 왔어요. 안녕하세요. 누구예요? 아, 나 새장가 갈까 싶어서요. 뭐라고요? 나 많이 힘들었잖아요. 나도 다 놓고 그 사람 따라가고 싶었는데 이 여자가 내 목숨 살려줬어요, 형수. 나한테 은인이나 마찬가지예요. 도련님,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동서가 떠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런데 한참이나 어린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한다니. 보아하니 온몸에 명품을 두르고 다니는데 다 도련님이 사준 거라고 하더군요. 기가 찼어요. 정말 기가 차고 코가 막히고 할 말이 없었어요. 대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있나 정말 뚜껑을 열어 살펴보고 싶을 정도였죠. 도련님, 미쳤어요? 돌았어? 드디어 이제는 실성했어? 어디서 재혼 얘기예요? 동서 떠난 지 얼마 됐다고? 뭐? 생명의 은인? 도련님 생명의 은인은 동서예요, 동서! 그렇게 고마우면 따라가던지! 와, 형수, 뭔 말을 그렇게 살벌하게 해요? 재혼 절대로 안 돼요. 한 번만 더 재혼 얘기 꺼내면 아버님께 말씀드려서 호적에서 파버릴 테니까 알아서 해요. 네? 아이 참. 야, 가자. 안 되겠다. 형수 나중에 올게요. 그 여자 같이 올 거면 오지 마! 시동생은 제 호통을 듣고 쭈뼛거리며 여자를 데리고 갔어요. 가는 뒤통수를 보는데 얼마나 얄밉던지 바가지로 그 뒤통수 한 대 때리고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상치른 지 얼마 됐다고 재혼 얘기를 꺼냈는지 시동생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호적판다는 소리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정신 안 차리면 가게 일 다 접겠다고 협박도 했어요. 사실상 가게 업무를 모두 아는 건 저밖에 없었기에 도련님한테 제가 꼭 필요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손 놓겠다고 했더니 알아듣는 척 잘못했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나이를 먹어도 나이값을 못하는지 안 되는 것들은 절대로 안 된다 싶었어요.
그렇게 재혼 문제가 일단락이 되고 동서의 기일이 다가왔어요. 시아버님도 동서를 아꼈던 분이라 제사를 지내주자고 하셨고 시댁에서 지내기로 했죠. 그날은 가게도 문 닫고 아침부터 제사 음식을 준비를 했어요. 첫 기일인데 제대로 차려주고 싶었거든요. 둘째 동서까지 오라고 해서 분주하게 음식 장만을 했어요. 그런 와중에도 막내 시동생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자기 마누라 제사면 와서 돕고 그러기라도 하겠는데 오지도 않더라고요. 인간 되려면 멀었다 하며 체념을 했죠. 하루 종일 음식 장만을 하고 둘째 동서와 옛날 이야기도 하면서 시간이 빨리 흘렀어요. 밤이 되니 식구들도 다들 모이고 제사상을 차리고 있었죠. 다들 동서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었기에 제사를 지내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한참 상을 차리고 있는데 시동생이 나타났어요. 그것도 일전에 같이 왔던 그 여자와 함께요. 도련님, 이 사람 여기 왜 왔어요? 앞으로 결혼할 사이인데 이런 날 와서 눈도장 찍는 거죠. 안 그래요? 참 해맑은 표정으로 말을 하는데 이걸 구울까 삶을까 우라통이 터지더군요. 오늘 동서 기일인 거 몰라요? 도련님 와이프 제삿날. 알죠. 얘도 인사하고 좋잖아요. 도련님. 너 이 자식 정신 안 차려? 남편도 화가 나서 버럭 소리를 질렀고 식구들 다 눈살을 찌푸리며 쳐다봤어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싶더군요. 동서가 시동생에게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는 없었어요. 같이 온 여자는 오늘도 명품 쪼가리를 몸에 휘감고 와선 도도하게 눈 내리깔고 구경하고 있더군요. 꼬라지도 보기 싫어서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나가! 당신 이 집에서 나가! 여기가 어디라고 왔어? 안 나가? 아, 형수! 진짜... 나갈게요. 나가면 되잖아. 아, 진짜 기분 잡치게. 뭐? 너 방금 뭐라 했어? 시비 걸지 마요. 저번부터 왜 이러는데? 아줌마 갱년기야? 뭐? 전현이? 말대꾸하는 모양새가 어찌나 화를 돋구던지 이성을 잃고 전 뒤집개를 들고 쫓아가는데 갑자기 끼익 하고 대문이 열렸어요. 올 사람이 없는데 싶어 놀라 쳐다보고 있는데 집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죽은 동서였어요. 엄마야, 동서, 이게 무슨 일이야? 귀신이야? 여보, 이거 보여? 나만 보는 거 아니지? 재수씨 맞아. 세상에. 죽은 동서가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두 발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는데 우리 모두 놀라 자빠질 정도였죠. 그 중에 시동생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뒷걸음질을 쳤고요. 너 어떻게 오는 거야? 왜? 진짜 나 죽은 줄 알았어? 설마 저 제사상 내 거 아니지? 동서. 야, 네가 왜 여기 있어? 왜 여기 있냐고? 누구 좋으라고 내가 곱게 죽어? 너 나 죽이고 전현한테 새장가 가려고? 어림도 없지. 어림도 없어. 죽이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동서가 스스로 물에 들어간 거 아니야? 형님, 저 인간이 나를 불러내선 바다 한가운데서 밀었어요. 내가 수영 못하는 거 뻔히 다 알면서. 그게 사실이야? 진짜야? 도련님, 진짜 네가 그랬어? 아니야, 나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 살인자야. 동서는 시동생에게 달려들어 머리를 쥐어뜯고 핥히고 깨물었어요.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지냈는지 살이 다 빠져서 몸에 뼈밖에 없는 사람이 어디서 힘이 나서 그러는지 시동생은 도망가지도 못하고 아프다며 소리를 질렀고요. 놀란 눈으로 둘을 지켜보던 여자는 급히 가방을 챙겨 도망갔는데 입구에서 경찰과 마주쳤어요. 동서가 경찰까지 데리고 온 모양이었어요. 그 길로 시동생은 경찰에게 잡혀 끌려갔고 동서는 울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해줬어요. 시동생이 바람을 쐬자고 바다로 데리고 갔는데 배를 타고 바닷가 중앙에 나갔대요. 그러고는 방심한 사이 동서를 바다에 밀어버렸고
허우적거리던 동서는 바닷속으로 의식을 잃고 가라앉기 시작했대요. 그 순간 누군가 동서를 바다 위로 쑥 끌어올렸는데 인근에서 작업하던 해녀가 동서를 발견하고는 극적으로 살려준 거죠. 동서, 얼마나 무서웠어 그래. 도련님이 그렇게 무서운 짓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 형님, 너무 무서워서 계속 숨어 지냈어요. 이 사람이 날 죽이려 했다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돌아와서 다행이야. 잘 왔어. 정말 잘 왔어. 형님, 저 그 인간 용서 안 해요. 절대로 용서 안 할 거예요. 동서는 눈물을 흘리며 절규했고 그 모습을 보는 우리 모두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동서 앞에서 할 말이 없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남편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했을 동서가 너무나 불쌍해 보였어요. 잡혀간 도련님은 동서의 증언으로 결국 감옥행이 됐어요. 더 놀라운 건 같이 있던 여자와 함께 동서의 살인을 모의했고 조사 과정에 그 모든 게 밝혀져서 같이 감옥행이 됐죠. 심지어 동서를 죽이자는 계획은 그 여자 머리에서 나왔다는 사실에 모두 놀라고 말았죠. 지루한 재판이 끝이 나고 드디어 모든 게 정리가 됐을 때 동서는 토스트 가게를 정리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1억이라는 돈을 주고는 떠났죠. 사람이 무서워서 도시에는 못 살겠다며 한적한 곳에 가서 살겠다고 했죠. 우리 가족은 동서에게 다시 한번 사죄를 했고 그렇게 모든 게 끝이 났어요. 이 일로 시아버님은 충격을 받아 몸져 누우셨어요.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며 매일매일 화를 내고 계세요. 그동안 시동생에게 관대한 저도 시동생에게 전륜을 선언했어요.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고 이후 면회도 가지 않고 있죠.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아직도 믿기지가 않을 뿐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이 동서 생각만 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파요.